안녕하세요. 태생SNE 박유순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ack to the Basic 2, 두 번째 시간이죠. EMI, EM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Back to the Basic 1에서는 이제 신호 무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엔 좀 한 스텝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이 나간 거죠. 이제 EMI, EMC. 그러니까 이 신호 무결성과 전원 무결성, 이런 부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EMI, EMC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해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EMI 해석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I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용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I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이제 약자로서 이제 전자파 장애, 전자파 간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거죠. 크로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호무결성에서 크로스톡은 선로와 선로 사이에서 발생되는 서로 이제 신호가 이제 넘어가는 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크로스톡은 한 개의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특정 선로가 다른 선로에 영향을 주는 그거를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하는 거고요. EMI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이 먼 거리라고 하면 먼 거리라고보다는 이런 다른 시스템인 거죠. 좀 더 멀리 있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줄여서 우리는 EM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옛날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이제 TV 프로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특정 다리 밑을 지나가면 자동차가 뭐 갑자기 혼자 클락션을 막 누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자동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결국에는 이제 EMI 영향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이런 클락션 이제 그 부분이죠. 그 회로들이 오동작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EMI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EMI, EMI가 있고요. EMS 같은 경우는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의 약자로서 외부 전자파에 대한 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자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EMS고요. EMC 같은 경우는 이제 EMI가 잘 제어되고 EMS가 잘 돼서 전파 환경이 쾌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EM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EMI, EMC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시스템이 자꾸 복잡해져요. 자꾸 복잡해지고 기능은 다양화되고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스피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신호선이라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신호선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마치 안테나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테나처럼 동작하는 신호선들이 신호가 실제로 외부로 방사되면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오동작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사전에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문제가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피드백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PCB의 복잡도 증가, 사이즈 감소로 인한 이제 커플링 효과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EMI를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노이즈 소스원이 다양해지는 거죠. PCB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안테나 등이 포함된 고출력 RF 무선 통신 기능이 접목되면서 EMI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I 발생 메커니즘인데요. 이 3단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EMI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디엔가에서 만들어진 노이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어디엔가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노이즈가 어디 안가에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가 노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선가 이제 뻥튀기가 되고 있는 거죠. 뻥튀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뻥튀기가 돼서 라디에이션, 방사돼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사돼서 날아가는 게 결국에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약간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날파리가 한두 마리씩 돌아다녀요. 날파리. 근데 이제 이 날파리를 이제 한두 마리 뭐 잡고 이제 무심코 넘기죠. 근데 이 날파리가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고 계속 나와요. 근데 잡다 하니까 이게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날파리가 어디서 나올까? 찾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쌀통에서 이렇게 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날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즉 이걸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어디엔가 이 날파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쌀 안에서 날파리들이 이제 기생하면서 점점점 번식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무섭게 저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도 약간 EMI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EMI는 3단계로 어디엔가 노이즈가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어디선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날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 레조넌스 라디에이션 해가지고 SR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EMI 같은 경우는 분석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EMI 피드백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EMI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EMI는 측정이 좀 더 도미넌트한 분야가 지금까지 측정이 좀 더 도미넌트한 분야가 현실적인 거고요. 사전에 이러한 EMI를 방지하는 목적보다는 이미 발생한 EMI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더 시뮬레이션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음에. 자, 우선은 이제 EMI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분석 과정에서도 피드백 과정인 거죠. 제품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EMI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크가 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피크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피크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피크점을 동일하게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PCB 안에 디바이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개가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모든 신호를 다 넣어서 이 피크를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다 넣어보면은 이 피크가 언젠가 나오겠죠. 근데 결국엔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피크를 갖고 있는 선로들, 라인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300MHz에서 피크가 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뭐 체배 주파수를 고려해서 100MHz의 신호가 있는 뭐 이런 클럭 주파수들 아니면 뭐 이런 다른 100MHz 쓰는 이제 주파수들을 찾아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되는 선로에다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 또는 선로에다가 이렇게 포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포트를 달아줘서 HFSS 또는 SIF에서 S 파라미터를 해석을 합니다. 즉 주파수 데이터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S 파라미터는 뭐 서로 선로와 선로가 주고받는 양과 튕겨져 나오는 양도 계산하지만 방사되는 양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추출된 결과물을 하나의 심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이제 이러한 심볼로 만들고 마치 이 뭔지 몰라요. 블랙박스인 거죠. 블랙박스이지만 여기에서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그리고 얼마가 튕겨서 나온다. 이런 이제 하나의 심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HFSS 결과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그 서킷에다 넘겨버리면은 그대로 이런 심볼이 나옵니다. 근데 해석은 완료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SIV도 마찬가지로 SIV는 아이콘, SIV 그 모델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심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심볼에다가 구형파를 넣어주는 거죠. 이러한 실제 신호가 들어가는 실제 신호를 디바이스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영역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시간 영역을 넣는 건 아니고 이 시간 영역 데이터를 FFT,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의 스펙트럼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